언제 가도 좋은 게 자연이라지만 때 맞춰 만나야 더욱 좋은 자연도 있습니다. 이런 대자연은 마치 큰 도서관과 같은 곳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빼서 평생 남을 수 있는 어떤 양식을 얻듯이 이 계절에만 펼쳐지는 풍경의 책장. 다음 계절로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길을 나섭니다. 진짜 일상에선 되게 크게 생각했던 뭔가 걱정거리들이 이런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잘것없이 느껴지잖아. 맞아. 아름답다. 숨통이 확 트인다. 좋다. 살아있음을 느낀다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인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입동도 지나고 이미 겨울에 들어섰지만 마음만은 아직 가을에 머물러 있는 요즘입니다. 늦가을 정취가 그윽하던 지난 10월의 끝자락.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계절을 붙잡아 보러 갔습니다. 목적지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국립공원 지리산. 이틀 동안 거린계곡, 칠선계곡 같은 공원에 숨겨져 있는 골짜기들을 만나볼 생각인데요. 그런 깊은 곳에서는 아마 시간도 계절도 느릿느릿 천천히 흘러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정여행가 김성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들은 저와 함께 등산을 하기도 하지만 섬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봉사활동을 하고요. 어려운 청소년들하고 같이 나눔의 여행을 하기도 하는 아주 믿음직한 대원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칠선계곡을 방문하는 것은 이 지리산의 칠선계곡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더 마음의 키가 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친구들, 국립공원 직원분들, 그리고 제작진까지 적잖은 인원이 산행을 시작합니다. 계곡을 거슬러 지리산의 정상을 향해 갈 건데요. 아침 저녁 부는 시린 바람에 떠밀려 도시를 먼저 떠난 가을의 시간이 이 숲에선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석평전까지 6km 정도 이어지는 거린계곡은 황홀한 빛깔과 향기와 소리로 이제 막 산에 든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산은 관광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또 무조건 땀 빼러 건강 때문에 오는 곳은 아닙니다. 이런 대자연은 마치 큰 도서관과 같은 곳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빼서 밤새 읽으면서 읽고 평생 남을 수 있는 어떤 양식을 얻듯이 이런 자연과 문화가 어떻게 여기서 잘 조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했고 또 지금처럼 단풍이 지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마치 선인들이 아주 훌륭하신 덕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끼러 오는 것이 바로 산이죠. 어느 시인도 말했다죠. 자연과 책의 주인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요. 저도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맘껏 보고 한껏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이 풍경의 주인이니까요. 산에 오게 되면은 매일 평소하던 일상들이 굉장히 특별해지는데요.
매일 먹는 밥이나 매일 자던 잠도 코펠에서 밥을 해먹고 텐트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평소 누리던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거린 계곡은 원래 울창한 숲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일제강점기랑 6.25 전쟁을 지나면서 그 큰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북해도교라고 하는 다리 역시도 북해도, 즉 홋카이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다리를 기준으로 이 거리는 온도차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춥고 이 아래쪽으로는 그래도 따뜻하고. 그래서 이 다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를 떠올리면서 아마 그분들은 일본에 강제징용을 갔다 왔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숲속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렇게 가슴이 확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산소인데 산소는 이 나뭇잎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나뭇잎에서. 숲에 들어오면 당연히 산소가 많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이제 거림 계곡으로 가는데 계곡에는 음이온이 많아요. 음이온. 사람한테 되게 좋고 사람 생각을 이렇게 맑게 해주는 거거든요. 음이온이. 그래서 산소와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숲에 들어오면 공기가 깨끗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착안해서 지리산에서 가장 산소가 많은 곳, 오염이 안 돼 있는 곳을 찾아서 공기를 압축해서 캔에 이렇게 이제 실제로 팔고 있어요.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그냥 수천 통을 마시니까 300만 원치 마시는 엄청나게 한 뭐 1,000만 원어치 정도 공기를 마시고 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산은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산에 오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만 해도 이 지리산 국립공원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김 대장님과 청년들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리산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꿈꾸고자 하는 배우로서 느끼고 풍부하게 감정 같은 것을 느끼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니 금방 세석평전에 닿았습니다. 자잘한 돌멩이들이 많아 세석이란 이름이 붙은 곳이라는데요. 정작 평원엔 잔돌 대신 아직도 고운 단풍의 잔불만이 여기저기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후미진 골짜기를 걸을 땐 구석구석 찬찬히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턴 멀찍이 내다보느라 자주 멈춰서서 가슴을 펴게 되더라고요. 자, 산을 볼 때는 바로 이제 앞에도 멋있지만 저 둘레 끝에서 우주의 끝에서부터 쭉 둘러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 산맥을 보세요. 백두산에서부터 흘러와서 저 노고단, 반야봉, 삼도봉 거쳐서 여기까지 온 곳이거든요. 백두자간의 끝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조선시대에는 이 산을 백두산에서 흘러왔다 해서 두류산이었어요. 저 우리 끝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올라왔는데 이 길 자체가 산길이기도 하고 인생의 길이에요. 네,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올라가다 보면 난관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돌파하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정상으로 가고 그 목표가 정상이지만 또 정상에 올라가면 여기를 내가 정복했다는 마음보다는 산이 나를 받아줬구나 하는 푸근한 마음을 갖는 산행에서 겪게 되는 경험과 생각들. 당연한 것 같지만 일상에선 절대로 얻지 못할 것들이 이 자연에 있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자꾸만 산을 찾게 됩니다.
저는 2015년도에 혼자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2박 3일 일정으로 계획했다가 무리하게 1박 2일 일정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첫날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를 했다가 대피소에서 저체온증 때문에 되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처법도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리산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지리산은 모든 산이 그렇지만 특히 저에게 인내와 겸손을 가르쳐준 산이 바로 지리산입니다. 맞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잡념도 사라지는 것 같고 진짜. 밑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산에 올라올 때면은 생각이 안 나. 맞아. 이게 별거 아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 경치 보면서 고민 같은 것도 다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일상에선 되게 크게 생각했던 뭔가 걱정거리들이 이런데 막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잘것없이 느껴지잖아. 맞아. 아름답다. 숨통이 확 트인다. 좋다. 살아있음을 느낀다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인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느낀다. 오르막길 올라와 언덕에 앉아 맞는 바람. 땀을 식혀주는 그 바람의 달콤함을 느낄 줄 아는 우리가 참 좋습니다. 이 즐거움을 몰랐다면 하루하루가 참 심심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일상과 건조한 인터넷 세상 속에서 보내버리기엔 우리 청춘은 너무 짧고 소중하니까요. 자, 드디어 해발 1750m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장터목 대피소는, 여기 장터목은 여기 산창화가 함양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가 최단거리니까 이 고개에서 서로 물물 교환하고 장을 봤어. 여기에 장을 쳤어요. 그래서 장터목이 돼. 우리가 하룻밤 신세질 쉼터에 도착할 즈음 태양도 실어갈 채비를 합니다. 단풍으로 울긋불긋한 능선이 노을빛에 다시 한번 타오르면서 바라보는 마음들까지 하나의 빛깔로 물들입니다. 이튿날 새벽 5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건 처음인데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바로 그 천왕봉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지리산이 처음이다 보니 이렇게 여명에 물든 안개 속 일출도 마냥 신비롭고 멋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천왕봉 일출 보셨어요? 일진 광풍이 몰아치면서 일출이 쫙 떴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칠성계곡 탐방인데요. 7명의 선녀가 사슴과 곰과 놀던 지리산에서 가장 깊숙한 계곡이에요. 하산길은 조금 특별한 코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제가 제일 기대했던 구간이기도 한데요. 아무 때나 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계곡. 봄, 가을에 단 넉 달, 그것도 미리 예약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칠선 계곡입니다. 거친 급경사로 이뤄진 이 칠선 계곡은 20여 년 전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우와 산사태로 길이 사라지면서 지형이 바뀔 정도였다는데요. 다친 생태계를 되살리고 산객들의 안전도 지키기 위해서 1999년부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그 사이 숲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원시의 시간으로 되돌아간 거죠.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길이 다시 열리긴 했지만 아직도 칠선은 지리산에서 가장 불친절한 계곡.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계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낙석 조심하세요.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에도 지속되고 있는 보호 덕에 칠선 계곡은 이제 반달가슴곰이 찾아올 만큼 야생의 풍경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다듬어지지 않은 길, 시야를 가리는 우거진 숲. 예. 그래서인지 칠선 계곡은 때로 어떤 산객들에겐 기대보다 아쉽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길이 아닌지. 하지만 사람에게 익숙지 않고 불편한 곳일수록 자연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닐까요? 그 야성을 다시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잠시나마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길의 불편함마저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는 칠선 계곡 10km 중에서 상류 8km 되는 칠선 계곡 상류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저 정상에서 산사태가 나서 막 토사가 내려오고 바위가 막 굴러와서 되게 거칠은 경관을 보여주고 있죠. 탐방객들한테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장시간 동안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자연들은 많이 살아나서 아주 지리산 중에서도 가장 그 때묻지 않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예, 위로. 나뭇가지 있는 대로. 예, 조심하세요. 미끄러요. 아따, 무슨 이쁘다. 단풍은 바로 나무가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1년 내내 일을 하면서 광합성을 하던 그 초록색 이파리가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가 최대한 양분을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파리를 떨져내는 과정에서 이 나뭇잎은 광합성을 멈추고 그 나뭇 안에 있던 그 색소가 드러나게 되면서 단풍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다한 단풍이 제일 아름다울 때 나무를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갑니다. 꿋꿋하게 하늘살이를 해낸 잎새들과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주는 골짜기. 매해 똑같이 흐르는 계절인 것 같아도 이렇게 가까이 바라본 올 가을의 저물녘은 제게 한편의 영화만큼이나 흥미롭고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자, 어때? 내려오는 길이 엄청 험하지? 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엄청 잘 보존돼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정글 탐험하는 느낌? 원심이라 그런지 길이 좀 험하긴 하네요. 아, 전 진짜 가이드분 안 계셨으면 못 내려왔어요. 여기 일반인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탐방을 하면은 사고 당하기 십상이에요. 아.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산이나 유명한 산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산들보다는 여기처럼 숲이 잘 보존돼 있고 생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그런 조용한 숲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숲들에 들어서면 우리의 마음의 가장 본연의 모습, 그리고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끄럽고 낙엽을 밟지 마. 자, 손도 잡고 밧줄도 잡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스탠스로 오세요. 샤샤샤샤. 칠선 계곡에는 잘 알려진 폭포만 7개, 작은 연못은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극심한 비탈에 이렇게 많은 물까지 흐르니 계곡길은 항상 미끄럽죠. 우리도 내려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반대로 오르는 길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사람이라도 꼭 국립공원 가이드와 동행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탐방객들은 계곡의 하류까지만 들어와 머물다 가곤 합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우리가 없을 때가 이제 5, 6월 달, 9, 10월 달이거든요. 그때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에 60명을 예약을 해서 저희 직원이 가이드를 해서 안전관리하면서 이 비경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연도 잘 보존하면서 탐방객도 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자연 보존과 이용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칠성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덧 겨울은 시작됐고 계곡은 다시 길고도 짧은 잠에 들겠죠. 잠든 이가 깰까봐 목소리를 낮추는 배려처럼 때로는 모른 척 멀어지는 것이 무언가를 지켜주고 살아가는 방법이란 걸 칠선계곡을 만나는 동안 알았습니다. 칠성계곡에서는 제일 다이내믹한 폭포고 수량이 많으면 우리가 서 있는 이쪽으로 물이 쏟아져요. 와, 물보라가 막. 네, 쏟아지고 고요. 그리고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지만 그것들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형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나는 우리 이번에 칠성계곡 보면서 원시림의 풍경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학교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잖아.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1박 2일 동안 계곡 산행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산행한 것처럼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산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산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비웠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다 새로운 것을 채워서 내려가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꿈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것을 담아서 새로운 어떤 삶을 용기 있는 청년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갔으면 그것이 이 산이 여러분들에 주는 선물이고 내가 책 한 권 읽는 거랑 같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책을 거의 한 권 다 읽은 거예요. 자연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더 밝게 퍼지는 햇살처럼
언제나 환한 꿈을 꾸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자연처럼 청춘답게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And soon I'll hear old winter song. 또 다른 풍경이야. 네. 아우. 마음을 흔드는 풍경을 쫓아간다. 풍경 따라 선들거리다 보면 은빛 가을도 푸른 바다도 저절로 마음에 들어 안기는 산. 그 곁을 걷는다. 가장 먼저 계절의 시작을 알렸던 남도는 가장 더디게 가을이 온다. 길지 않은 찰나의 가을을 찾아 떠난 곳은 전라남도 장흥. 장흥은 삶에 바빠 계절을 바삐 쫓아가지 못한 이들에게 조금은 느지막이 찾아가 봐도 좋을 가을 여행지다. 아우, 이 잔잔한 호수에 누가 돌을 탁 던지면 내 마음이 일렁일렁거리고 그래. 그래서 아우, 가을은 가을인가 봐. 가을 타시나 봐요. 많이 타. 왜냐하면 벌써 가을 되기 시작하잖아.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젊어서는 안 그랬었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흔들리는 마음이 닿은 곳에 천관산이 있다. 1998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천관산은 단단히 뻗은 산줄기와 기암괴석, 그리고 산자락에 자리한 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동백숲으로 유명하다. 이곳 천간산 동백숲은 네. 우리나라의 단일 수종으로 최대군락지. 그래요. 저도 네.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건. 네, 그리고 한국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아, 대단한 곳이었네요, 여기가.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여기 동백숲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웅장하네요. 네, 그렇죠. 네. 밖에서 보는 모습과는 네. 조금 더 다를 거예요. 예. 그리고 나무가 너무 예쁘네요. 이게 이것도 너무. 빽빽한 동백숲을 벗어나 시선을 들면 숲을 지켜온 듬직한 산이 보인다.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라는 천관산. 그 산이 가을에 더 아름다운 건 바닷바람을 품고 피어난 은빛 억새 때문이다. 은빛 물결을 찾아 떠난 이들은 박연옥, 유경민 씨 모녀. 안에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선생님 오시면 머리 아프다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매일이 바쁜 일상인 탓에 이렇게 멀리까지의 산행은 처음이다. 예,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 상대로 먹거리들 절여서 나온 거고요. 알타리 봐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닮기도 닮았는데 어머님도 고우시지만 딸도 너무 이뻐요. 저희가 같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웃을 때도 같이 웃고 울을 때도 같이 웃고 울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그 나라마다 독특한 특색의 문화상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문화상품이 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다가 그 한국적인 그런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그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에 그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젓가락 갤러리를 만든 것이 지난 2014년.
지금은 딸인 경민 씨가 함께 파트너로 참여해 수고를 덜었지만 건강을 잃을 만큼 힘든 적도 많았다. 그때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산이었다. 어디로 올라도 아름다운 천관산이지만 일행은 금강구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코스를 선택했다. 산 초입은 아직 덜 여문 단풍. 작은 풀꽃을 벗삼아 오르다 보면 곳곳에서 천관산을 사랑한 문인들의 글도 만난다. 천관산 오르는 길에는 이마가 서늘하니 그 이마 서늘해지며 하늘빛에 물들으니 놀빛 빗긴 억새밭 자욱하고 억새 잎들 부딪히며 서걱대는 소리 흐느끼리. 능선회가 네. 억새 평원이다 했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네. 그 억새는 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네. 예, 작은 거. 아주 우리 이 정도 네, 무릎 50, 위에 60. 정도 예, 이 정도의 그 억새가 네. 한들거리면 한장합니다 사람들. Mi mancherai se te ne vai, mi mancherà la tua serenità, le tue parole come canzoni al vento e l'amore che ora porti 천관산에 오셨는데 왜 천관산인지도 모르면 그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신산 이렇게 자욱한 안개가 끼어서 너무 신령스럽다 해서 신산이라고도 불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천관산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예, 그거는 기암괴석이 산 정상 부위에 이쁜 바위들이 참 많아요. 예, 그 모습이 예, 천자의 멸류관처럼 보인다 해서 예, 천관산이라 이름했답니다. 산의 리듬에 숨의 리듬을 맞춰 걷는다. 때로 엇박자라도 싫지 않다. 거친 숨을 들이킬 때마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네. 엄마가 서울만 벗어나면 얼굴이 정말 많이 환해지시거든요. 그거는 아마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원래 소원이었던 저와 함께 산행을 가는 것을 이번에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여행의 끝에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좋아지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늘 즐겁게 일을 하셨지만 딸이기에 알 수 있는 그늘도 있었다. 산행을 즐겨 하진 않지만 경민 씨가 선뜻 이 길에 오른 것도 그 마음을 읽어서일 것이다. 와, 이쁘죠? 세상에 저기 바다 보이는 것 좀 봐봐. 너무 좋아요. 저기 앞에 저거 저수지네. 그리고 날씨가 맑아가지고 헬리까지 보인다. 네. 드디어 마주한 산의 시야. 정상이 아니어도 이렇게 드문드문 광활한 풍경을 내어놓는 것이 천관산의 매력 중 하나다.
화이팅, 화이팅. 거칠어진 길에 어머니의 걸음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을까. 경민 씨의 응원이 이어진다. 몇 년 전만 해도 따라가기 벅찼는데 괜히 마음이 찡하다. 열심히 들고 걸으니까 되게 힘이 거칠어지네요.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된 것 같습니까? 그냥 확 날아갔어요. 맞아요. 가슴이 뻥 뚫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냥 높게 올라오니까 전망이 더 멀리 보이면서 아주 네네. 시원한 맛이 있어요. 예, 지금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주네요. 네. 예. 멋진 시 하나 있나요? 멋진 시는 많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가 좋아하는 따로 시. 있습니다. 예. 구상 선생님의 네. 꽃자리라는 시거든요. 이름도 예쁘네요. 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어머나. 내가 지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네. 이 자리가 네. 꽃자리이니라. 예. 짧으면서도 참 이쁘시죠. 예쁘시네. 보이는 거 보니까 문인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쭉 올라가고자 했던 상류사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니까 네. 이런 게 상류사회지 다른 게 상류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넓은 곡창지대와 예. 예,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고 우와. 끼어들고 우리 이쪽에 잠깐. 멀리서 보이던 자리가 이거였구나. 네, 아름답죠? 반쯤 올랐을까. 산의 품을 뚫고 솟은 암봉들이 날카롭고도 아름답다. 이 중에 몇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몇은 보는 이에 따라 추억을 닮은 이름 하나를 얻는다. 어려서 아무튼 아버지 손잡고서 산에 그렇게 다니던 그 생각이 그냥 불현듯 그렇게 떠오르더라고. 산에 올라서 이렇게 커다란 고목이 쓰러져 있는 거를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왜냐하면 저 고목이 쓰러져 있는데 보면 또 다른 식물들이 막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커다란 고목이 죽고 나면 또 새로운 생물들이 살고 이러는 것 같아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자식이 좀 독립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대로 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일찍 부모님을 여윈 탓에 딸에게는 늘 가까이 서 있는 듬직한 산 같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마저도 욕심일까 어려운 마음도 든다. 계절은 찬란한데 쉬이 마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늘 부모의 계절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네. 역시 굴은 시원해. 역시 산은 오르는 재미야.
아까 그 면류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요. 네. 아. 오를수록 거대한 암릉이 쉴 새 없이 불쑥 다가선다. 월출산보다 작지만 흔히 월출산에 견줄만하다 하는 것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묘미 때문이다. 그 덕에 밭은 숨이 차오를 때쯤 환희대에 도착한다. 진짜 여기 있으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산을 갖고 계셔서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요. 정상에 올라오니까 네. 보이는 게 너무 예뻐요. 이곳에 오르면 누구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해 이름 붙여진 환희대. 사방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면 그저 헛말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그리고 바다에서 산으로 시선을 돌리면 천관산이 주는 가을의 향연을 만난다. 가을 천관산은 은빛 억새의 관을 쓴다. 어우, 너무 아름답다. 하얀 억새지만 네. 구룡봉 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다도이가 또 네. 좁은 다도이에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네. 경민아, 옛날에 억새 이런 거 갈대 이런 게 다 여자 꽃이라 그랬다? 왜 그런지 알아? 가만히 있으면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면서 왔다 갔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 남자한테도 갔다가 요 남자한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뿌리는 절대 흔들리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이게 여자 꽃이라 그랬어.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다 그랬어. 애간장 녹인다고. 그래야 연애 잘하는 건데. 경민아, 남자친구 언제 사귈 거야? 응? 좀 이 남자 저 남자도 좀 만나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연애 안 하면 어떡하니? 엄마 걱정이 많아 사실은. 네 멋대로 좀 살아봐야지. 환희대에서 시작된 평탄한 정상 능선길은 구룡봉까지 이어진다. 와, 야, 또 다른 풍경이야. 네, 아우, 다른 풍경이에요. 어머, 세상. 와, 아 이쪽으로요? 네. Does not worry, does not boast. It is not 천관산의 정상은 연대봉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구룡봉이 사랑받는 것은 이곳에서 보는 경치 때문이다.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고요한 숨소리에 내 숨을 가만히 얹어봐도 좋다. Never fail, I promise you. My love will never fail, and I will give to you faith, hope, and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네, 오늘 보니까 어떠니? 너무 좋고 엄마도 얼굴이 많이 핀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산에만 오면 그냥 그냥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냥 좋은 생각만 떠오르는 거 있지. 맞아. 그냥 잡다한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저 바보 얼마나 자그마해. 우리 근데 거기서 아둥바둥대고 있었잖아. 그래서 가끔 산을 찾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분에서 보는 바다의 모습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점점 달라져 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도 다르고. 정상인 연대봉까지는 억새와 함께 걷는 길이다. 매년 이맘때면 정상부를 가득 채우는 은빛 억새. 푸른 바다 너머 섬 사이를 흔들다 온 바람은 산에 내려앉아 은빛 물결을 이룬다. 천천히 걸으며 키 작은 억새의 이야기를 듣는다. 바닷바람에 맞서느라 조금 작다고. 한때 산불로 사라질 뻔했지만 다시 열심히 자라났다고. 은빛 꼴이 살랑대며 건네는 이야기가 고마운 순간. 키는 조금 작아도 더불어 있어 산도 좋지 않았을까. 엄마가 섬 그늘에 물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막 올라올 때는 힘들어서 그랬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막 그 아래에서 못 느끼는 그런 느낌, 막 생명력 같은 거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두고서 빨리 가는 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나는. 살고 싶다. 오래오래 우리 딸 열심히 보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모녀에게는 여태 만나보지 못한 가을이었다. 걸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그 행복 위에서 함께 걸어갈 더 많은 길들이 기대로 부푼다. 저는 엄마가 여태까지 문화 사업을 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문화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저도 계속 그 일을 이어가서 도와주고 싶고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빛 갈대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시간.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닮아가고픈 딸이 있다. 산이 추억할 기억 하나가 또 하나 쌓인다. 산행의 끝. 산자락의 휴양림에서 잠시 숨을 돌리기로 한다. 열린 품이 넉넉해 산행의 피곤함을 쉬어가기에 좋다. 주말에 여기 와서 야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선 청관산이란 산 아래 이렇게 아름다운 휴양림이 있다는 거 하고 주변에 살림이 살아있어요. 예, 이 조성한 것들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단풍나무, 청층나무, 삼나무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그 피톤치드가 상큼하게 우리를 업시켜주기 때문에. 자꾸만 산자락을 서성이는 건 내려선 그 산이 금세 다시 그리워져서다. 산과 바다와 은빛 억새가 더불어 있어 나누고픈 추억이 더 많은 산. 이 계절이어서 그대여서 더 아름다운 동행이었다.